본부장님, 이번 8.8 부동산 대책,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. 근데 제가 보기엔 국민 주거 안정도 안 될 것 같고요. 주택 공급 확대도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. 사실 이 8.8 대책이 나오고 지금 국민 여론이 그렇게 좋지는 못해요, 사실. 정확하게 뭐 이걸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런 대책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좀 이게 뭐 주택 공급을 좀 확대를 해보겠다라고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는데 너무 뭐 간보기인 느낌이 들죠. 그렇죠. 지금 엄청 간보기인데다가 지금 이거 대책 보고 지금 저희 대표님 굉장히 극대노하셨거든요. 라이브 보셨나요? 아유, 좀 뭐 계속 지켜보고 있었죠. 그래도 이 8.8 대책에 저희한테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다면 그런 건 저희가 좀 알아둬야 하지 않을까 해서요.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한 목적 자체가 바로 우리 PD님이 주신 질문에 제가 답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준비한 거예요. 지금 어쨌든 간에 이 8.8 대책 같은 경우는 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연초에 나왔던 일식 대책의 약간 이제 후속작이라고 보시면 돼요. 아파트를 겨냥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비아파트인 뭐 빌라라든지 다세주택 이거를 정확하게 겨냥하고 이게 맞는 대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자, 이거를 왜 그렇게 보느냐고 하면은 지금 사실 일식 대책 나오면서 우리 아파트 거래량 보게 되면은 약 2,000건대로 머물러 있었잖아요. 근데 그 이후에 시장 경기가 조금씩 괜찮아지고 부동산에 대해서 다시 자금이 이제 유입이 되면서 이 거래량 자체가 상당히 많이 튄 걸 알 수 있어요. 그만큼 이 지역에 따라 가지고 뭐 강남이라든지 마용성 이런 지역들도 지금도 가격도 전고점을 거의 다 회복한 상태이기도 하고요. 거래도 많이 되고 있고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그 마용성 다음으로 이야기하는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뭐 1급 지력 안 하는 지역들 뭐 양천구, 노원구, 강북구, 뭐 동작구 이런 지역들이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. 그래서 이 8.8 대책에서 정부가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은 빌라 살리기입니다. 자, 지금부터 이 빌라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목하셔야 됩니다. 영상 끝까지 보셔야 돼요. 이 8.8 대책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알고 계신다고 하시면은 우리 빌라 투자하는 데 있어서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.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본부장님, 요즘에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아무래도 세금적인 부분인데. 아, 그렇죠. 네, 이 8.8 대책에 있어서 좀 세금적인 부분은 좀 원하던 게 있을까요? 사실 이제 일식 대책에도 이 내용은 그대로 나와 있었어요. 지금 이제 자료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, 종부세, 양도세 산정 시 이 주택수 제외하는 기간을 27년 12월까지 확대 적용한다.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. 그래서 이 주택수를 제외하는 이 신축 소형주택 기준 자체가 60제곱미터 이하 면적을 가지고 그리고 매매 가격이 6억 이하인 빌라 그리고 이제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등 이런 것들이 해당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. 아파트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죠. 어제 라이브 하는데 아파트도 되냐고 누가 여쭤보시더라고요. 지방 미분양 아파트 이런 건 따로 해줄지 몰라도 여기 신축 소형에 아마 끼워줄 것 같지는 않네요. 그렇죠. 네. 그리고 기축 소형주택이라고 하죠. 기존에 지어진 물건들. 이것도 똑같이 기간은 27년 12월까지 연장은 됐어요. 근데 기축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셔야 된다는 거. 네. 이거 말 많죠. 지금 남아있는 게 10년짜리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. 구축을 사려면 10년을 들고 가라는 거 아니에요, 이거. 아무래도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가 이전 정권에서 투기를 좀 부추긴다라고 해가지고 주택임대사업자를 예전에는 4년, 8년이 있었어요. 4년, 8년 있었는데 이거를 그냥 획일적으로 해가지고 10년짜리로 만들어버렸죠. 거기다가 아파트는 폐지까지 해버렸잖아요. 자, 근데 이번 대책에서 이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단기임대주택사업자를 부활시키겠다. 포부는 좋은데 과연 국회에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. 아무래도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법안 통과 사항이기 때문에 여야의 협의가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.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단 1호만으로도 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6년 단기 임대 등록을 도입하여서 소형주택 공급을 또 활성화해 보겠다. 이런 식으로 빌라가 지어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거를 누군가가 좀 사가지고 임대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. 그죠? 네. 뭐 이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런 단기 임대 사업자까지도 다시 한번 좀 부활을 시켜보겠다. 이런 내용까지도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어서 나온 내용 자체가 이 생애 최초 혜택을 좀 확대를 시켜주겠다. 아무래도 이제 젊은 친구들이 아파트를 매수하기에는 좀 금액 자체도 굉장히 비싸고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금액대가 저렴한 빌라라든지 다세주택 이런 것들도 매수를 고려할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이러한 젊은 층들을 위한 세금 혜택이 바로 이 취득세 감면 혜택이에요. 그래서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이 생애 최초로 소형 주택을 구입하는 자는 취득세 감면 한도를 좀 더 늘려주겠다. 기존에도 생애 최초 주택 매수하는 경우에는 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우리가 취득세를 감면해줬어요. 근데 이거를 300만 원으로 금액을 더 늘려주기도 했고요.
물론 이제 뭐 면적 조건 같은 경우는 동일해요. 뭐 60제곱미터 이하에 6억 이하, 수도권 같은 경우 6억 이하죠. 저나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취득세 감면 혜택을 이제 경차나 이런 걸 사면서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거든요. 네. 그래서 이런 부분도 되게 좋은 것 같고요. 저는 근데 이 아래에 있는 거 있죠. 네. 여기 청약 기준 완화라고 있는데, 사실 집을 안 사는 이유 중 하나가 청약을 노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. 그렇죠. 이거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 88 대책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큰 혜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이런 이제 비아파트 구입자가 청약에서 뭐 불이익이 없도록 청약 시에 무려 그냥 무주택으로 인정해주는 무주택. 이 빌라는 내가 없는 집이 돼버리는 거예요. 물론 기존에도 혜택은 있었어요. 근데 굉장히 이번 대책의 큰 혜택이죠. 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에 금액은 5억 이하. 공시가격 금액이에요. 공시가격 금액. 그러면은 실제로 매매 가격으로 따지게 되면은 약 한 7억 원대까지 이게 청약을 할 때 무주택으로 본다는 말인 거예요. 위에 있는 취득세 혜택이랑 같이 맞으려면 85제곱미터 이하는 사실 의미가 그렇게 커 보이진 않고 네. 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로 유지를 하되 그럼 매매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매입하기만 하면 여기에 나온 모든 혜택을 다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. 그리고 신축입니다. 아, 중요하죠. 네. 중요해요. 신축이에요. 지금 이제 10대책부터 88대책까지 이어주는 내용 자체가 이런 이제 비아파트 공급이 꼭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. 그동안에 공급이 굉장히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신축 빌라에 대해서 혜택을 많이 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축 좀 짓고 네. 신축 좀 사라. 그렇죠. 네,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지금 뭐 우리 PD님도 아시겠지만은 뉴스 치면은 대부분 다 아파트 청약 이야기죠. 그죠? 네. 집 하나 나온 거 300만 대 1?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로또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시세 차익을 많이 볼 수 있다 보니까 이번 대책으로 이렇게 요건에 해당하는 빌라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. 정말 이 무주택 인정된다고 하면은 최대 32점이었죠? 가점을 끌어올릴 수 있는 거예요. 32점을. 그동안에 이제 청약 때문에 청약을 받고 싶어가지고 그동안에 빌라에 관심은 많았지만 이렇게 들어오지 못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빌라 시장으로 지금 많이 유입이 될 것으로 우리가 예상이 됩니다. 따라서 이 빌라 가격 자체는 아무래도 이제 공급도 적다 보니까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은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. 우리가 빌라 이야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. 바로 이 정비사업 재개발입니다. 제가 봤을 때 이 88 대책 이후로 이 재개발 시장이 좀 더 뜨거워질 것 같아요. 이 내용들을 몇 가지 좀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뭐 정비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계획을 뭐 통합 처리하겠다. 근데 사실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는 이미 하고 있었죠. 이 신속통합계획이라는 걸로. 네. 근데 이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국토부에까지 나서가지고 좀 뭔가 이제 정비사업 속도를 좀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마련해보겠다. 이런 것들도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속도가 좀 더 빨라질 수 있을 것 같다. 자,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여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. 자, 그게 바로 용적률입니다. 재개발에서 이거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. 이 재개발에 대한 사업성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거든요. 지금 이제 뭐 역세권 같은 경우는 이제 상한선에 1.3배까지 뭐 추가로 허용하겠다.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3동 주거주역이 390%까지 되겠다. 이렇게 나왔는데 그냥 간단한 수치로 한번 제가 설명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현행에는 이 360개를 지을 수 있어요. 360개 호수죠. 근데 390개로 지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. 말 그대로 이 30개라는 물량 자체가 늘어난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 분양 할 수 있는 게 더 늘어나게 되면은 재개발에 대한 사업성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. 자, 거기다가 아래 내용 조금 더 보시게 되면은 이 용적률 완화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비율 자체도 이것도 강제적으로 올려버리는 게 아니라 사업성 등을 고려해가지고 차등적으로 좀 완화를 시켜주겠다. 말 그대로 재개발 속도 빠르게 해줄게요. 사업성도 우리가 보장해줄게요. 그러니까 재개발 좀 제발 좀 빨리 한번 해보세요. 딱 이런 뉘앙스 쓴 거예요. 서울 도심권,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이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고 갖고 싶어하는 그런 지역의 알짜 지역의 공급을 좀 더 빨리빨리 하겠다라는 의도가 정확하게 보이는 그런 부분인 거죠. 자, 여러분, 빌라 가격이 올라간 소리가 들리지 않으신가요? 딱 정리해드릴게요. 전용 60제곱미터 이하, 매매가는 6억 이하의 신축, 주택수 제외라든지 청약시, 무주택에 대한 혜택까지도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필수로 체크하셔야 되고요. 추가적으로 이 좀 재개발할 수 있는 지역에 특히 뭐 서울 도심권이라든지 이 굉장히 노후도가 높은 지역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입지에 이런 신축 빌라를 매입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88 대책에 나왔던 뭐 재개발 속도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사업성을 좀 더 좋게 할 수 있는 이 용적률 완화까지 함께 볼 수 있다 보니까 이 88 대책을 최대한 정말 이렇게
알뜰하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수혜가 가장 큰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. 그렇죠. 자, 이렇게 저 오늘 88 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말씀드려봤는데요. 그동안에 이 비아파트 시장, 이 빌라 시장이 너무나도 안 좋았던 건 사실입니다. 이 안 좋은 시장을 계속 두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도 지금 현재 뭐 요즘 표현으로는 정말 이렇게 멱살 잡고 끌고 갈 정도로 이렇게 좀 살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.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이 시점이 빌라를 투자를 하기에는 가장 좋은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앞으로 이 비아파트 시장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공급 정책이라든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부 정책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빌라 투자에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요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은 이 잘생긴 부동산이 여러분들께 성심성의껏 부동산 컨설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고요. 지금까지 잘생긴 부동산 서본이었습니다.